자,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역가왕2 되겠습니다. 신동엽도 경악한 현역가왕2의 독해진 룰, 이걸 발표할 줄이야. 신동엽 씨도 녹화 현장에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후문이 있는데, 사실 MC들 뿐만이 아니라 참가자들은 더욱더 놀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락자 4명이 반발하고 나섰다라는 얘기,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기도 했었죠. 지난 5일 경기도 모처에서 현역가왕2의 두 번째 녹화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날 무대 위에서 MC 신동엽은 더 독해졌다. 경연에서 MC로서 이런 룰을 발표하게 될 줄 몰랐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박서진, 신유 두 사람이 긴급 투입된 사태 아니겠습니까? 초특급 룰이라고 하기에는 대기실의 현역들 모두 숨을 멈추고 긴장한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스페셜 마스터로 탑4가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사실상 녹화가 끝난 뒤에 린 씨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시즌 1에 출연한 게 정말 다행이다. 너무 무서워졌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과연 현역가왕2에 등장하는 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이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계속하여 연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혜진 PD와 현역가왕2 측에서는요, 공평성을 감안한 규칙이다? 글쎄요, 이게 말이 될까요? 공평성이 이미 바닥나버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작진은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에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 재미라는 게 꼭 공정성을 파괴하면서만 만들어야 재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현역 가수 2명이 갑자기 투입이 됐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큰 구멍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건 범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서혜진 PD에 대한 평판은요,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평판이 좋지 못했는데 이제는 공정성 면에 있어서 더욱더 큰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예전부터 이런 걸로 유명했다. 시청률을 위해 별걸 다 했었다. 이제는 사기에 가까운 조작 행위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범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특혜를 받은 가수 2명은 과연 괜찮은가? 이번 현역가왕2가 끝나고도 계속 가수 활동을 해 나갈 텐데 어떻게 저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완전히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가수 활동을 접을 때까지는 계속 동료 가수들이나 타 방송이나 행사에서 현역 가수들을 만날 텐데 볼 때마다 특혜받은 가수라는 생각에 상대 가수들은 몸서리가 쳐질 것 같다. 사실 박서진, 신유, 트롯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2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나고 말았으니 결국 같은 업계의 가수들이 인정해주지 못할 거다라는 비판까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수가 초딩도 아니고 이번 일 사태로 그렇게까지 틀어지겠냐라고 하겠지만 박서진, 신유 두 사람은 스스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역가왕2의 황당한 입장 발표는요, 경찰 고발로 이 많은 시청자들은 응수를 하고 있는 상태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번 국민신문고 고발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불거진 프로듀스 시리즈와 아이돌 학교 투표 조작 사태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에는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더불어서
현역가왕2 제작진 또한 이를 답습하여 다른 참가 가수들의 새로운 꿈을 짓밟는 등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만들고 있다. 방송계에 있어서 공정성,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건 비단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있었던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미 있었던 조작 사태가 여전히 방송계에 참 좋지 않은 면모로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현역가왕2가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방송 시작도 전부터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신유 씨 또 박서진 씨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최근에 인터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 국악 트로트 새로운 도전을 한다. 부담보다는 설레임이 컸다. 라는 자신의 음악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와 최근 단독 인터뷰를 이렇게 했거든요. 신곡 러브 스토리가 발매가 됐는데 한국의 전통 국악과 트로트를 믹스하여서 만든 새로운 장르의 노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이번에 신유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타이틀곡으로 완성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프로듀싱해서 만든 신곡 발표가 최근에 있었다라는 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 신유 그리고 박서진 이 두 가수에 대하여 퇴출해라, 방송 하차시켜라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두 사람을 응원하는 팬덤 측에서도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이거 출연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잘못된 선택 같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신유 가수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최근 신곡 발표를 했어요. 현역 가수다 보니까 자신 자체를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마스터보다는 경연 참가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신유 가수뿐만이 아니라 박서진 가수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의 SNS에는요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서진 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S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박서진 가수 같은 경우도 미스터 트롯2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탈락했다라는 이야기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았는데 정작 본인 자체가 이 공평성에 말도 안 되게 어긋나는 이번 참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오케이한 가수들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돈 때문이겠지만 참 한심하다.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도 많고 그에 따른 댓글들도요. 특혜 가수 돼서 좋겠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돈 때문이겠냐. 이렇게 지금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비판과 옹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상황적인 모습을 놓고 본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처럼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자, 하지만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마스터들도 웃길 수밖에 없다. 방금 직전까지 마스터로 같이 앉아 참가자들을 심사하던 가수가 갑자기 본선 무대에 올라가서 경연에 참가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몰래카메라인가? 이거 예능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또 뒤로는 엄청 황당해서 속으로 웃었을 것 같다. 게다가 또 노래를 불렀으니 심사는 해야 되겠고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상황일까? 라는 말까지 나올 법하다라는 겁니다. 참 우픈 상황이 된 거죠. 웃기고도 슬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번 서혜진 PD의 오디션 항상 있었던 말입니다. 그동안 공정성이라는 게 있었나? 예전 국민 가수는 남녀 가수가 다 출전했는데 남자 가수들만 탑7으로 갔다. 심지어
현역가왕의 린은 1대1 지목전에서 가사를 실수해도 승리를 하며 탑7으로 갔다. 린이 유명 가수가 아니었다면 바로 탈락시켰겠지. 현역가왕 후속 방송에도 마리아, 박혜신을 배제시켰는데 두 사람에게 탑7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황땡땡 가수, 또 특정 가수를 밀어줬다라고 보여지는데 후속 예능 방송이나 콘서트에서 순위를 무시하고 여러 가수들을 밀어줬다. 이번 현역가왕2는 방송을 봐야 알겠지만 뒤늦게 두 사람을 투입하여 공정성 논란은 어차피 시작부터 끝없이 일어날 것이 뻔히 보인다. 심지어 서혜진 PD의 오디션은 탑7 안에 들어도 나의 원픽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수가 서혜진 PD 눈에 들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라면 가수도 팬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급기야, 자, 굉장히 깜짝 놀랄 얘기가 있어요. 이 녹화 현장을 다녀온 방청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청객들이 여러 이야기를 내고 있는데, 자, 이런 글이 보입니다. 예선전에 4명 탈락? 예상 탈락자 3명으로 압축시켰는데, 알다시피 기사에서 현역가왕 34명 중 심사를 거쳐 4명이 탈락했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탈락한 4명의 참가자들이 공정성 문제를 삼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다는 소리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번 현역가왕2에 신유, 박서진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의 가수가 또 중간 긴급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심지어 신유는 예선까지 심사위원이었다. 이게 참 서 PD가 보기에는 참가자들이 성에 안 찬 건가? 아니, 신유는 예선 심사하다가 바로 오디션을 하러 나왔다고? 이쯤 되면 자진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 이제는 현역가왕2의 마스크맨으로 이분이 등장할 수도 있다. 바로 린의 남편인 가수 이수 씨입니다. 이수 씨가 등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서진, 신유 두 사람이 자진 해차해야 한다. 또는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 왜 들어야 할까요? 이것은 모두 다 현역가왕의 제작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급기야 한 명의 또 다른 긴급 투입자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번 사태가 시작도 전부터 참 비판이 크게 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려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처벌 내용과 추가를 하여 지금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됐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업무 방해 혐의 민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건으로 고발장을 받은 건 아니다. 아직 해당 제작진을 입건하지는 않은 상태로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프로그램 예선 촬영 이후 본선에 추가 참가자가 갑자기 투입이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지 않습니까? 경찰 측에서도요, 사실 고발장을 받은 건 아니지만 민원 접수건으로서 해당 제작진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마포경찰서에서 곧 밝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업무 방해죄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만하고 과거에도 TV조선 시절 미스터트롯 또는 미스트롯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 방심위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번 현역가왕 서혜진 사단은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게 됐다. 물론 이들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공평성을 감안한 규칙이다.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형평성 논란이라고 하기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특혜가 지금 너무나 거대하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죽했으면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유 가수는 심사위원회에서 갑자기 참가자로 투입이 되질 않나. 박서진님 같은 경우는 미스터 트로트 이후에 경연 프로그램에 등장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제 영상에서도 이 박서진님의 팬분들 중에 몇몇 분은 이거 아닌 것 같다. 출연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출연해봐야 득이 될 게 없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이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는 선공개로 욕바지가 됐고 티저에 블라인드 처리가 됐는데 결국 방송 오픈까지 다 촬영하고 나서 누구는 편안히 있다가 팬덤빨로 문자 받고 올라가면 끝인가.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게 했어야지. 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과 기회는 공평해야 하지 않냐. 그래도 경연 프로그램인데. 자, 공정성 논란이 특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작도 전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형평성 논란을 과연 제작진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텐아시아 측에서 뭐 스포를 했네, 예선 촬영 이후 참가자가 갑자기 투입이 됐다고 하네. 하지만 제작진은 이미 규칙이 있다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롤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과연 일축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예선전 한 번 없이 갑자기 본선 진출을 한 두 사람에 대하여 어떤 공평성과 형평성을 차후에 붙이게 될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이조차도 현역가왕2를 흥행시키기 위한 서혜진 PD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논란거리가 생겨도 많은 사람들이 현역가왕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조차 서혜진 PD는 계산을 하여 흥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결국 설마 1등과 2등의 자리를 보장해주고 예선은 안 해도 되고 곧바로 본선으로 진출하게 해준다고 한 건가? 자, 무슨 말이냐면 데스매치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데스매치라는 것이 둘 중에 한 명은 탈락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고 그 중에서 생존하는 부활자들이 있는 건데 신유, 박서진 이 두 사람은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1, 2등 자리를 내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 고발까지 당한 서혜진 PD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노림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현역가왕2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현역가왕 시즌1의 탑7 멤버들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은 탑3 안에 들어간 가수지만 린 씨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리고 7명이 다 나오면 다 나오던가 3명만 나오면 3명만 나왔어야지 왜 4명이 나왔느냐. 일각에서는 요번 뭐 발라드 장르부터 트롯 장르가 아닌 가수들이 대거 등장을 하다 보니까 린 씨가 아무래도 그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시각에서 이 노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로 들어온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애당초 현역가왕 시즌 1 때부터 가수 린 씨는 김다현 양과의 이 대결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점에 대한 논란부터 사실 말이 많았던 참가자 아닙니까? 근데 탑7 멤버들 중에 가수 린 씨보다 더 이 자리에 어울릴 법한 참가자가 있을 법도 한데 린 씨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서희진 PD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 서희진 PD 같은 경우 알다시피
현역가왕 탑7 중에 2명을 돌연 방출시켰습니다. 제작진과의 불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 박혜신 마리아 팬덤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물론 가수 린 씨도 팬덤이 장난 아닙니다만 탑7이 다 등장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다시피 이 현역가왕 이 탑7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탑7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별사랑 씨가 오히려 좀 더 그 자리에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 박혜신 씨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요번 현역가왕 시즌2의 마스터단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두 사람이 갑자기 방출이 됐죠. 심지어 박혜신 씨의 소속사와 이 서혜진 PD 사단은 육두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엄청난 분쟁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 씨는 매니지먼트 계약, 그러니까 마리아 씨가 속해 있는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계약권을 두고 이 서혜진 PD 사단과 마찰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마리아 씨가 어떤 점이 있었길래 서혜진 PD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뭐 찌라시가 아니라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단독 기사가 작년에 나왔어요. 잘린 매니저가 남자친구, 마리아 대 소속사를 둘러싼 5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자, 여기 보면은 이미 작년에 이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에서도 여성 참가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거의 드문데, 이 마리아가 지난해 2월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마리아 측이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졌다. 하지만 소속사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 씨가 아시다시피 사생활 침해를 했다. 아니다. 소속사는 연애 활동을 지원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소속사 대표가 신원불상의 20대 남성 3명에게 주거지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청소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다른 스케줄로 집을 비운 사이 방송 활동을 지원했을 뿐이다 라고 소속사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두 번째, 매니저를 해고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아니자 매니저는 마리아의 남자친구였다.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리아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매니저를 해고하더니 소속사의 다른 직원에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거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그 매니저를 해고한 이유가 이 매니지먼트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마리아의 남자친구였다.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맡겼지만 결국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해지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 씨는 계속하여 새로운 매니저를 선임하면서 기존 소속사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담당 아티스트의 인적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한 소속사에게 아티스트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미 마리아 씨가 기존 소속사와도 마찰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은 이 두 사람이 방출된 이유도 앞에 말씀드렸던 서혜진 PD와의 문제점이 아마 직접적 간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지금 현역가왕 시즌1의 콘서트 판권까지 서혜진 PD는 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역가왕 시즌2는 이제 서혜진 PD의 스튜디오가 전담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유, 박서진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은 한사코 출연을 거부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혜진 PD와 제작진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출연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것이 독약이 되었고 서혜진 PD와 프로그램 전체의 존폐를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더 심각해지면 예선에서 탈락한 이 탈락자 4명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법적 분쟁까지 번질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졸지에 박서진님과 신유 가수님은
서혜진 PD의 부탁을 끝끝내 거절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혜진 PD와 제작진과 얽혀있는 박혜신, 마리아의 상황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서혜진 PD의 입김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이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가수 린 씨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터로 등장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도 아마 많은 분들 중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수 린 씨가 김다현 양을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으로 승리한 것도 서혜진 PD의 밀어붙였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만큼, 아마 이번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 형평성 논란, 제가 볼 땐 무시하고 직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미스터 트롯 2 때를 생각해 본다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확정 지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 딱 이미 제목에 써 있잖아요. 예선 심사도 없이 갑자기 출연이 되었다. 자, 보니까 현역가왕2가 첫 방송 이전부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7일 텐 아시아 취재 결과 현역가왕2 예선 촬영 이후 참가자가 갑자기 투입이 되었다. 지난달 말 첫 촬영을 마친 현역가왕2는 본래 34명의 참가자로 시작을 알렸다. 예선 이후 4명의 참가자가 이미 탈락했고, 본선에 돌입하기에 앞서 갑작스레 2명의 현역 가수가 추가로 출연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제 보니까 제가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청을 해오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34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32명이더라. 2명이 누구냐? 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34명에서 4명이 탈락하여 30명이 되었고,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신유, 박서진 두 사람이 출연하면서 현장에 가셨던 분들이 32명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전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되죠. 제작진은 현역 가수 2명을 프로그램 중간에 추가 섭외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특히 1차전에서 탈락한 4명의 참가자는 공정성을 문제를 삼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34명을 뽑는 데 있어서 34명이 예선심사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근데 예선심사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이 2명은 이미 1차전에서 탈락한 4명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낙하산처럼 중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자, 제작진이 추가로 투입시킨 2명은 가수 신유와 박서진이다. 신유는 현역가왕 예선까지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더 황당하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현역가왕 이번 시즌2에 마스터로 등장을 하다가 갑자기 본선부터 참가했다라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서진의 경우 미스터 트롯2 출연 당시 인연을 맺은 제작진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 두 사람은 출연을 여러 차례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이 신유, 박서진 두 사람은요, 제작진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함께 했다라는 후문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수 신유 씨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선 심사위원까지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본선부터 참가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서혜진 PD 사단이 미스터 트롯 3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두고 싶은 마음에 급급하게 이 두 사람을 투입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님도 듣지 않아도 될 비판을 신유 가수님과 함께 덩달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작진 입장에서도 매기 제도, 매기 효과 등을 기대하며 중간에 기획 방향을 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력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 왜 매기 한 마리가 뭐 물가를 흐린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지만, 두 사람이 매기처럼 이 경쟁자들 사이를 막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참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여 실제로 본선을 촬영하기 이틀 전 현역 가수 2명 신유, 박서진에게 연락하여 참가를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매기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솔로지옥, 하트시그널 등 각종 연애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크호스처럼 등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현역가왕2는요, 오디션이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잖아요. 예선에서 이미 탈락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탈락한 출연진들이 있는데도 새로운 참가자가 예선 통과도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라는 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평성이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데 이 원칙을 어겼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현역가왕은요, 이 60억짜리 콘서트 판권 문제로 법적 분쟁 소송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서혜진 PD 사단이 크레아 스튜디오 측에서 기존 공연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쇼당 엔터테인먼트와 지금 불만이 생긴 게 원인이 되고 말았죠. 근데 정작 본인들도 이 매기제도라는 이름 때문에 갑작스럽게 두 사람을 추가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기존의 예선 심사를 다 거쳤던 가수만 34명입니다. 이 34명의 가수 중에서 심지어 4명은 탈락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들의 팬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 가수는 예선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아니, 내 가수는 예선심사를 어렵게 통과했는데 이 두 사람은 뭔데 갑자기 투입이 되냐?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보십시오. 형평성에 문제 없어. 신동엽 현역가왕2 룰에 깜짝 놀랐다. 중간 투입이 뭐길래. 지금 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이번 룰에 대해서 신동엽 씨도 입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전무후무한 극강의 룰이 도입이 된다. 앞에 말씀드렸던 전유진, 마혜진, 김다현, 린이 스페셜 마스터로 등장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두 번째 녹화가 진행된 가운데 무대 위에서 신동엽은 더 독해졌다. 경연에서 MC로 이런 룰을 발표를 하게 될 줄 몰랐다. 초특급 룰이 발표됐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있어서는 안 되는, 특히 오디션 방송에서는 있기 힘든 그런 룰이 되고 말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혜진 PD 사단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선 진행 방식 중 일부 내용이 스포가 된 건 유감이지만 이미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룰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인터넷은 뜨겁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났다와 스포일러가 굉장히 유감이다. 현역가왕2 프리패스 논란에 삐끗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삐끗입니까? 시작도 전부터 내 가수들이 부당 대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30명, 아니죠. 예선 탈락한 4명까지 포함하여 총 34명이 두 사람을 투입시킨 제작진의 이 알 수 없는 의도 때문에 결국 모두가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스포일러라고 유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당장의 스포일러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미 나머지 가수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박서진, 신유가 반전을 주기 위한 참가자의 역할이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력을 겨뤄 최고의 현역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형평성이 어긋나는 룰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 뭐 이럴 거면 뭐 김범수 씨도, 뭐 임재범 씨도, 김건모 씨도 뭐 결승전에 갑자기 긴급 투입시키지. 매기제도를 할 거면 막 이런 비판들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경찰의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공정성 논란 이후에 연이은 악재가 터지고 있다. 차, 이게 오죽했으면 경찰 고발까지 생겼겠습니까? 경찰 고발이 되고 난다면 뭐 처벌 여부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방심위에서 분명히 뭔가
제재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 현역가왕2 제작진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예선 이후 4명의 참가자가 탈락했고 본선에 돌입하기에 앞서 갑작스레 2명의 현역 가수가 추가로 출연진 명단에 올랐다. 이는 사실상 내정 의혹이라고 판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작진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하여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대법원은 업무 방해죄 성립 요건으로 업무 방해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업무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제작진들은 다른 참가 가수들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했으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 또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도 성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굉장히 법조계의 이런 조언을 받았거나 직접 관련자라고 생각이 될 만큼 아주 그냥 조리 있게 설명을 하여 고발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이런 부당 대우를 당했다? 어떤 팬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방송사가 경연방송 프로그램에서 예심도 거치지 않고 특별 사람들이 출연하겠습니까? 자, 막말로 그나마 허용되는 건 딱 한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만이 이미 팬덤이 형성됐고 막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현역 가수들이고 나머지가 다 아마추어 또는 일반인들, 마치 미스터트롯처럼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갑자기 현역 가수 2명이 예심 없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미 현역 가수로서 아마추어들에 비하여 검증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역 가왕은 참 황당하게도 미스터트롯과 다르게 현역 가수들의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하냐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태를 보시고 분개함을 느끼고 계실 텐데 아마 이 상태로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이미 과거 미스터트롯 때도 굉장히 많은 좀 문제와 현재 많은 소송까지 맞물려 있는 이 서혜진 PD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너무 많은 무리를 하지 않았나. 사실 서혜진 PD는요 SBS도 사표를 내고 이미 TV조선으로 이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서혜진 PD가 알다시피 프로그램에 굉장히 차질이 그 이전에 생기기도 했었고 상품권 페이 논란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옮긴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있는 방송사와 제작하는 프로그램마다 논란거리가 터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 현역가왕2에 등장하는 가수 팬덤 분들은요 이 분개함에 참지 못하고 있다. 아마 하실 말씀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이 현역가왕2가 이미 녹화를 여러 번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번 달 26일 날 첫 방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 2, 3회차 분까지 촬영이 될 거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자, 이게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현역가왕2 2025 한일가왕전에 출격할 국가대표 탑7 남자 현역 가수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판정단 모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까지 신청 마감이었는데 자, 그럼 언제부터 녹화를 시작했냐? 바로 이번 달 5일 화요일 오전부터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스튜디오에서 이미 첫 녹화, 두 번째 녹화 끝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데스매치까지 진행이 됐고 엄청난 탈락자, 무대를 찢은 가수의 정체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역가왕2 출연자의 팬들도 결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중현, 진혜성, 최수호, 애녹, 나태주, 송민준, 황민우 팬카페가 지금 아주 분주하고
뜨거워지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땐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를 뜨겁게 달굴 프로그램은 현역가왕2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출연하는 현역 가수들, 이미 기존 팬덤이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응원 물결이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